경제성공학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동영상 강의를 할 때마다 그 오프닝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얘기는 어, 찐특을 붙여놓긴 했는데 그 200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를 기준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뭐 놀이문화라고까지 하기는 뭐 좀 그렇지만 그냥 이러고 놀았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학생들이 노는 게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학교에 오고 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있으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그 가능하면 학생들 그 학과 MT도 다 따라갔었고 심지어 동아리 MT도 따라간 적이 있고 학생들이 오라고 한 겁니다. 제가 강제로 간 게 아니에요. 어, 가서 뭐 게임도 해보고 뭐 당연히 게임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순발력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제가 뭐 게임을 그렇게 뭐 원활하게 능숙하게 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즐거웠고요. 보면서 이게 뭐 조금 달라진 부분이나 어떤 톤이라 그러죠. 톤, 분위기, 바이브 이게 조금 당연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다른 점은 있겠으나 노는 뭐 방식 특히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대학 1학년 초반의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네, 그게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제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신이 들고 나서부터 내가 나네? 라는 인식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마 계속 휴대폰이 있었을 거예요. 스마트폰이 있었을 거고 그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누군가 연락을 하거나 뭐 내 시간을 즐기거나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휴대전화가 거의 없었고요. 학생들에게 있는 학생이 소수였고 뭐 스마트폰은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야 생겼으니 상당한 차이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우선 좀 비슷한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MT 간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뭘 좀 찾아왔는데 뭐냐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이동으로 MT를 간다라는 기사예요. 그 대학교 때 이제 제가 MT를 갔던 여러분들도 MT를 가지만 예나 지금이나 대성리다 대성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성리는 어디며 또 이 우이동은 어디냐 뭐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서울인데요. 이게 대충 서울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무슨 그 포켓몬처럼 생겼죠. 포켓몬이나 디지몬 캐릭터처럼 생겼는데 제가 있던 학교가 관악산 밑에 있는 여기였고요. 우이동이라는 곳이 아마 이 북한산 국립공원 여기가 다 산이죠. 네, 이만큼이 산인데 북한산 기슭에 있는 아마 이쯤일 겁니다. 이 산기슭에 계곡에 계곡을 올라가면서 이제 MT촌이 펼쳐져 있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이제 거리는 이 정도고요. 제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 표시가 돼 있네. 그래서 지하철 타고 아마 제 기억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뭐 가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계곡 올라가는 것까지 하면 좀 더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네, 그 정도 걸리는 거리에 MT촌이었고 이 동네 이제 강북 쪽에 있는 많은 학교들, 강북 쪽의 학교들이 많아요. 이쪽 학교들 학생들에게는 아주 접근성이 좋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요 정도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이동이라는 게 이제 네. 뭐 지금도 이렇게 있나 봐요. 네, MT촌이 이어지는데 이 길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길이 이게 산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네, 산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아이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이제 예, 이런 뭐 분위기의 카페라든가 뭐 이런 게 나와요. 예, 이런 계곡 옆에 예, 이렇게 계곡 옆에 그러니까 산이니까 계곡 옆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는데 뭐 저기 동학사 옆에 우리 학교 학생들은 그 계룡산 쪽 MT촌을 생각하면 뭐 비슷해요. 다 그렇죠. 계곡 옆에 이렇게 건물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MT촌 건물들이 있죠. 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다 식당만 있네요. 아 이게 찾아놨는데 이게 우이동 MT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그렇죠. 요런 사진. 요거지. 요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이건 여대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엄청난 양의 술. 요즘은 술이 18도인가요? 이때는 술이 25도에서 아마 21도 정도였나?로 그 소주 도수가 내려오는 시점이었고요. 술을 어마무시하게 먹었고 술보다도 놀라운 건 이 안주의 양이죠. 네, 안주가 진짜 거의 집어 먹으면 죽일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적었고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과 레몬 가루를 섞은 레몬 소주라는 거였습니다. 네, 레몬 소주라는 게 있었어요. 네, 먹기 좀 편하게 쓴맛을 좀 줄여주는 그런 거인데 아무튼 MT 방의 분위기가 이래요. 특징 특 네,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다. 그냥 생으로 공간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그냥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뭐 지금 MT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편의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편의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화장실도 진짜 부족했고 뭐 요즘 이제 우리 과 같은 경우는 주로 태권도원으로 이제 MT를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좀 상황이 척박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그렇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거 아주 현실감 있네요. 마치 제가 갔었을 것 같은 이게 아직도 이렇게 이대로 영업을 하신단 말이야? 와, TV가 평면이 된 걸 보니 샤시도 그렇고 새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게 MT촌의 느낌입니다. 이거죠,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에 저 옷 거는 거 적어 보십시오. 30명 있는데 옷 거는 거 저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립다 술만 마시는 거죠, 뭐. 술만 마시는 거. 술 마시고 게임하고 아까 본 그 계곡으로 그 335 학생들이 뭐 이렇게 가서 바람 쐬면서 괜히 이제 선배가 마음에 드는 그 여자 후배 있으면 뭐 지금도 여러분들 그렇겠죠 아마 괜히 가서 이제 말 거는 거죠. 옆에 와서 술 취해 있는데 넌 대학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같은 소리 던지고 그럼 이제 마음에 드는 오빠였으면은 글쎄요 뭐 이렇게 말을 받아주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선배면은 오빠 저 취했는데 그냥 들어갈게요 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저 지금 화장실 온 거니까 좀 저리로 꺼져 주실래요? 뭐 이렇게 된다던가 농담 아니라 뭐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마음에 드는 여학생 특히 여학생 후배가 이제 그 계곡 쪽이나 이제 어디 바깥으로 가서 얘가 술 취해서 바람 쐬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쫓아가죠. 쫓아가서 약간 이제 멀리에서 이제 바람 쐬고 있는 것 같으면 너무 이제 갑자기 다가가면 놀라니까 한 두세 걸음 정도의 거리를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주고 약간 개인적인 거리를 주면서 말을 거는 거죠. 뭐 누구야? 오늘 참 날씨도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야 너 아까 그거 좋아하던데 나도 그거 좋아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냥 뭐라도 말을 붙여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붙이다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담이 아니라 뭘 떼어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리얼로 아까도 말했지만 화장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풀숲 이런 데서 이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물을 보러 온 여학생이 깍 소리를 지른다든가 꺼지라고 욕을 박는다든가 그런 일이 진짜로 꽤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대학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공간, 제가 있던 학교에서는 멀었지만 그 우리 학교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강북 쪽 학교들 기준으로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훌쩍 떠나서 이렇게 MT를 갈 수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대중교통을 타고 갈 수 있었던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학생들은 저기 동학사 쪽 MT를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네요. 몇몇 모여서 갈 때, 학과 전체로 갈 때 우리가 버스를 대절해서 가지만 대중교통으로 가겠죠? 학생들도? 네.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MT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글 별로 본 것도 없는데 너무 길어졌나요? 이 정도에서 좀 끊고 가도록 할게요. 네, 대안의 평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경제적 대안. 네, 강의 처음 소개할 때 했던 얘기가 이제 다시 돌아왔죠. 드디어 짜잔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대안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얼터너티브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가 이제 요걸 같은 단어인데 조금 이제 혹시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얘기를 해주자면 예를 들면 뭐 학생들에게는 대안학교라든가 뭐 대안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기존과 이렇게 기존과 다른 어떤 선택지. 네, 그래서 다 이걸 할 때 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대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이라고 하기도 해요. 대안학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학교랑 조금 다른 교육 시스템을 가지는 학교를 의미를 하죠. 펜을 내가 다른 걸 꺼냈네.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도 같은 얼터너티브, 같은 대안이라는 단어 한자까지 영어까지 다 똑같은 걸 쓰고 의미도 뭐 그렇게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대안이라는 것은 제가 강의 소개에도 썼지만 이렇게 3개 정도 있으면 네, 셋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네. 제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게임 시작했을 때 게임 뭐 아무거나 할 때 그 선택창에서 캐릭터 고르잖아요. 네, 캐릭터를 A, B, C, D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라. 그럼 그게 다 대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경제적 대안이에요. 네, 그래서 선택의 대상인 대안 중에 가능한 방안들 중에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대안들을 다루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는 지금 이 말을 계속 제가 반복을 하지만 요는 우리가 뭔가를 고르는 일을 한다. 선택을 한다. 고르기를 한다. 뭐가 제일 좋을지 네, 일을 할 거다. 지금부터. 지금까지는 계산기만 죽도록 두드리는 인간 계산기 같은 존재였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조금 또 고차원의 인간다운 뭔가 행위를 하겠다. 그게 이제 대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뭔가를 고른다라는 것은 이 고른다라는 행위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제일 큰 것, 제일 작은 것, 제일 빠른 것, 제일 느린 것, 뭐 제일 넓은 것, 제일 좁은 것, 제일 뜨거운 것, 제일 차가운 것 어떤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뭐 제일 뜨겁다 차갑다가 아니라 뭐 내가 원하는 온도 40도가 있으면 40도에 제일 맞는 것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뭔가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안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너무 작게 썼네. 대안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대안의 특성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대안의 특성 중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특히 경제적 대안을 다룰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독립대안, 배타대안, 그리고 현상유지 혹은 무위의 대안입니다. 제가 뭐 입이 그렇게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요 경제성 공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혹은 이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독립적 대안은 독립적 대안, 배타적 대안은 배타적 대안 혹은 베타 대안, 그리고 마지막 현상 유지 혹은 무의의 대안은 그냥 영어 원어 그대로인 do nothing 대안 혹은 do nothing으로 많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do nothing으로 많이 부른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독립적 대안과 배타적 대안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번 학기에 이 대안 선택, 대안 평가 및 선택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할 특성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독립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디펜던트 독립이라는 것은, 인디펜던트라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뭐 하는데 뭐에 영향을 안 받느냐라는 거는 마저 쓰면은 그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대안을 선택할 때 다른 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요 두 단어가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C 대안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 기준을 우리가 이미 만들었지만 C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은 독립적인 대안일 때는 C 대안이 좋은지 나쁜지만 따지면 돼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대안일 때는 그 대안이 좋은가 나쁜가를 따지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대안이 좋은 거면 선택을 하면 되고 이 대안이 나쁜 거면 선택을 안 하면 돼요. 근데 그 대안이 좋은가 나쁜가를 우리가 경제적 기준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 특정 기준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기준이 바로 do nothing이에요. 굳이 이걸 다시 쓸 필요는 없고 네, do nothing까지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네요. 네, 이 기준이 do nothing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준보다 좋으면은 C를 선택하면 되고 어떤 기준보다 못하면은 C를 선택 안 하면 돼요. 그 과정에서 A나 B나 D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관심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C가 선택돼서 노란색이 되는 데에는 다른 대안의 정보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독립적 대안입니다. 반대로 배타적 대안, 익스클루시브 대안은, 익스클루시브 얼터너티브는 방금 전에 썼던 말을 가지고 쓰면은 영향을 받아요. 선택에 있어서 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대안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깥에 노래가 되게 처절한 발라드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좀 웃기네요. 따라서 이게 오른쪽에 배타적 대안 선택하는 그래프들을 보면은 C 대안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B 대안이랑 비교를 당해요. B 대안이랑 비교를 당해서 B 대안보다 못하니까 선택이 안 돼 버렸습니다. C 대안 혼자서 어떤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과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배타적 대안의 그 선택 과정은 독립적 대안과 달리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라 다른 대안과 비교를 해서 더 좋은가가 됩니다. 더 좋은가? 다른 대안보다 더 좋은가? 다른 대안보다 더 큰가? 다른 대안보다 더 빠른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배타적 대안이 되겠습니다. 베타라는 말 자체는 우리가 수학에서 이산 수학에서도 배우지만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베타, 익스클루시브 혹은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B를 선택하면 C를 선택을 못하고 C를 선택을 하면 B를 선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걸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독립적인 대안과 배타적인 대안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예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적인 대안은 몇 개를 골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예요. 네, 몇 개를 고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독립적인 대안의 대표적인 예를 생각을 해보면, 색깔을 조금만 다르게 해볼게요. 독립적인 대안의 대표적인 예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네,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담아요. 네, 콘도 담고 바도 담고 내가 볼 때 맛있어 보이는 건 다 담아요. 네, 돈을 크게 신경 안 쓰는 상황에서. 그럼 아이스크림은 뭐 독립적 대안이죠. 내가 바밤바가 맛있을 것 같으면 담으면 돼요. 제가 구구콘이 맛있을 것 같으면 담으면 돼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생귤탱귤이 제가 생귤탱귤 사실 좋아하지만 바밤바보다 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귤탱귤 자체는 먹을 만하다 싶으면 담으면 돼요. 근데 이게 독립적 대안입니다. 또 제가 독립적 대안으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이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학과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쭉 보는데 얘는 좀 나랑 대화를 했을 때 잘 통하네. 재밌네. 그럼 친구 먹는 거죠. 네. 나 친구 3명이니까 이제 끝.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얘랑 놀면 재밌네. 얘도 내 친구야. 뭐 따로 뭐 선언을 해서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마음속으로 이 사람을 친구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럼 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도 뭐 오늘 팟을 짰는데 뭐 괜찮네. 오늘 힐러 좀 장난 아닌데 괜찮은데 쩌는데 이러면 힐러 넌 내 친구가 되라. 마음속으로 내 친구죠. 친구 리스트에 들어간 거죠. 근데 반대로 베타적 대안은 어,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를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이야 뭐 싸니까 괜찮지만 예를 들면 제 경우에 뭐 자동차를 산다. 자동차를 사는데 일반적인 승용차를 살 거냐? 아니면 SUV를 살 거냐?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럼 뭐 둘 다 살 돈이 없으니까 하나만 사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승용차를 사면 SUV를 포기하게 되고 SUV를 사면 승용차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배타적 대안이 됩니다. 또 하나 친구를 사귀는 것은 독립적인 대안이지만 결혼을 하는 것은 배타적인 대안이죠. 결혼은 여러 명이랑 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법률상 중혼 여기서 중혼은 중간을 한다는 게 아니고 무겁다는 게 아니고 중복된다 할 때 중자예요. 그래서 중첩된다 할 때 그러니까 여러 명 결혼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거는 독립적인 대안이지만 결혼을 하는 거는 배타적 대안이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교수님 연애는 독립적 대안인데 결혼은 배타적 대안인 것 같아요. 그럼 뭐 그 개인의 그 가치관이 그렇다면 인정은 하는데 연애도 어지간하면 배타적 대안일걸? 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지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과 자동차를 사는 것이 각각 독립적 대안과 배타적 대안이라고 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물건을 사는 거고 이것도 물건을 사는 건데 어떤 경우는 독립적 대안이 되고 어떤 경우는 배타적 대안이 돼요. 그러니까 대안과 나의 관계, 대안과 의사결정하는 사람, 의사결정자, 아이고 가려지네요. 대안과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요 관계에 따라서 독립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배타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저라는 사람, 김태구한테는 아이스크림 사는 것은 독립적 대안이고 자동차를 사는 것은 배타적 대안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 되게 많은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빌 게이츠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으면 누가 있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은 아이스크림 사는 거나 자동차 사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자동차 마음에 들면은 뭐 10대든 20대든 사는 거야. 그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러면 그분한테는 자동차 구입도 독립적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에 의해서만 어떤 대안이 독립적이다, 배타적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안을 평가해야 되는 사람,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요 do nothing 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o nothing 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안이라고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영어 자체는 do nothing이잖아요. 정확히는 do nothing new입니다. do nothing new. 새로운 것을 하지 않는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하던 거 계속하는 대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현상 유지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걸 계속하는 대안을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예를 들어 독립적 대안에서 지금 이 C를 선택을 했잖아요. C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노란색이 됐는데 뭐 B도 선택했지만 얘가 어떤 기준, 즉 do nothing 대안보다 좋으니까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에만 선택을 한다. A나 D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선택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 보도록 하죠. do nothing 대안입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던 뭐지? 아이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대안의 선택 중에 독립적 대안의 선택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do nothing alternative인데요. 선택의 기준이 돼요. 네, 선택이 기준이 됩니다. 언제? 독립적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독립적 대안의 선택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모든 다른 얘가 그냥 기준이고 모든 어떤 새로운 대안이 뭐가 나타나던 간에 걔랑 이 do nothing은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런 느낌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면 얘는 그거랑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네. 그래서 독립적인 대안을 아까도 봤지만 어떤 기준을 이렇게 그어놓고 기준보다 위에 있으면 선택하고 기준보다 아래에 있으면 선택을 안 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걸 좀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요 기준이 바로 do nothing이 되면 요 네 칸이 전부 다 do nothing, DN이라고 적을게요. 제가 do nothing, do nothing, do nothing 이라고 보면 실제 우리가 선택을 한 과정은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봤다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각각에 대한 A, B, C, D를 모두 do nothing 대안과 배타적으로 각각 비교해 본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를 do nothing 대안과 배타적으로 비교해 보고 B를 do nothing 대안과 배타적으로 비교해 보고 C도 D도 다 do nothing 대안과 배타적으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A는 do nothing 대안보다 안 좋아요. 그래서 버리는 거고 B는 do nothing 대안과의 배타적 비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선택되는 거고 C도 마찬가지고 D도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do nothing 대안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하나 do nothing 대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do nothing 대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상 유지예요. 현상 유지. 이게 경제적 대안을 평가할 때는 뭐에 해당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원래 예금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예금을 유지하는 거예요. 네. 예금을 그대로 넣어 놓는 겁니다. 예금을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럼 대안을 선택하는 건 그 예금에서 돈을 빼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대안 선택은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꺼내서. 그러니까 요 차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나싱이라고 그래서 현찰을 들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현찰이 원래 은행 계좌에 들어 있었다면 혹은 증권 계좌에 들어 있었다면 그걸 그대로 두는 게 두나싱이에요.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화장품 가게를 할 것인지 도넛 가게를 할 것인지 이렇게 고민을 한다 그러면 둘 다 선택 안 하고 치킨집을 하는 게 두나싱이에요. 치킨집까지 안 하는 게 두나싱이 아니에요. 치킨집까지 안 한다. 그건 새로운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적어볼게요. 이미 치킨집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치킨집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새로운 제안을 하는 거죠. 야, 너 화장품 가게 어떠냐? 중국인 관광객 다시 곧 돌아올 텐데. 아니면 도넛 가게 어떠냐? 도넛 맛있지 않냐? 그러면 두나싱 대안은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대안은 화장품과 도넛 가게가 배타적으로 있는 거고 만약에 나 치킨집도 때려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라고 하면 치킨집도 안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폐업하는 건 새로운 대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두나싱과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다면 얘들을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돈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배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킨집을 하는 게 두나싱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두나싱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 개념을 꼭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이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개념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에요. 두나싱 대안이 있다 그랬잖아요. 현상 유지를 하는 것.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치킨집을 그대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두나싱 대안인데 그럼 이 두나싱 대안을 그대로 계속 하고 있을 때는 도대체 나한테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려면 지금 여기 대안 비교해 보면 두나싱보다 좋아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대안이 두나싱 대안보다 수익률이 좋아야지 선택을 할 건데 그럼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이 얼마냐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두나싱 대안이 가지는 수익률, 시간 가치 네. 이자율 혹은 수익률이라고 불리는 두나싱 대안에 포함되어 있는 돈의 시간 가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안평가에 쓰는 거죠. 두나싱 대안 치킨집 이러면 이걸 비교하기 힘들잖아요. 치킨집 수익률이 얼마다. 치킨집을 계속하면 1년에 내가 얼마씩 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나싱 대안의 시간 가치를 최소 요구 수익률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부릅니다. Attractive 여기서는 한글로 번역할 때는 최소 요구 수익률이지만 Minimum Requirement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르지만 Required 영어로는 Minimum Attractive 최소 매력이에요. 매력. 최소 이 정도 수익률은 돼야지 대안평가하는 입장에서 이게 좀 구미가 당긴다. 매력이 있다. 네, 해볼만 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이 이 정도니까 이것보다 높아야지 나한테 매력이 있어요. 라고 의미하는 그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MAR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MARR.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A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두나싱 대안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화장품 가게를 한다는 것은 치킨집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집을 포기하는 것의 기회비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죠. 치킨집을 하면 내가 1년에 그래도 한 4%는 버는데 예. 그럼 그거보다는 화장품 가게가 잘 벌어야 내가 하지 않겠어? 라는 거죠. 그래서 두나싱 대안의 수익률을 MARR로 표현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대안평가에 사용을 합니다. 즉 판단 기준, 시간 가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 개념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진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산기 파트를 여러분들과 제가 무사히 넘어서서 이제는 네,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초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얼떨떨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직접 이제 대한 평가 방법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적용해 보면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에서 배웠던 계산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또 이런 개념이 있구나라고 좀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모든 단원이 그렇고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초반에 제시되는 개념들이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익히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